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고속도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과 강원 내륙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남북 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혁신도시 내 남자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약속했던 남고 신설을 하루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춘천의 특색을 담은 맛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공지천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상권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식 축제를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행정복합타운 개발 계획을 둘러싼 강원자치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정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춘천시는 시와 강원도, 강원개발공사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표면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달 춘천시가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 제안서를 반려하면서부터입니다. 춘천시는 당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 부족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몇 차례 기자회견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방만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저번에 밝힌 대로 도의회에서 제안한 그 협의체에 참여해서 논의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어젠가요?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대상자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도 끝내 무산됐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3일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16일까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기존 방침대로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행정기관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이유에 섭니다. 대신 춘천시와 강원도, 강원개발공사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그 행정복합타운하고 강원도청사는 22년 12월 달에 정책 방향은 결정됐대 그 내용이 바뀌면서 이제는 실무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와 관련된 것들 또 그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양측이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사이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잇따라 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싼 갈등을 지적하며 춘천시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간 행정복합타운 논쟁은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원주 시민인 본 의원 시각에는 단지 목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달에도 성명을 내고 춘천시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일방의 입장을 도의회 전원의 뜻인 양 둔갑시키며 공문을 남용했다며 김시성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으로 16일 열린 도의회 화합 행사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선의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거수기 노릇하는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한편 춘천시는 전날 강원도가 신청한 신청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와 영호남교류의 시대를 연 88고속도로처럼 고속도로는 지역 경제와 문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면 고속도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북과 강원도의 내륙 지역은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곳에 10개 시군을 잇는 남북 구축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행사가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에서 열렸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내륙의 10개 시군을 대표하는 상징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뜻을 모아 천을 걷어내자 가상의 고속도로 번호 95번을 새긴 표지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북구축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염원하는 행사가 15일 영양군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남북구축고속도로 구간 309km가 반드시 이번에 그 정부 중점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이제 균형 개발 논리로 우리 영양군에 또는 우리 전 10개 시군에 고속도로가 반드시 이제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고사 직전입니다. 경북 영천과 청송, 영양, 봉화를 지나 강원도 양구까지 이어진 내륙 지역 10개 지자체는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0개 시군 중 고속도로가 전혀 없는 곳이 5곳일 정도로 열악한 교통 여건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물류,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북구축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위로는 수도권, 아래로는 부산, 울산, 경남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환자 이송과 농산물 유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죠. 서울은 영양의 서북쪽에 있거든요. 안동은 영양의 서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갈 때는 안동으로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서울로 올라가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소요라든가 수도권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남북구축고속도로 건설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관심을 받았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1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만큼 관련 시군에서는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국회의원님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이제 11월 달에 또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기재부나 국토부 그다음 국무총리를 좀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의 낭떠러지 앞에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는 경북과 강원의 10개 시군. 5년마다 수립하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남북구축고속도로가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혁신도시 내 남자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16일 오후 원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약속했던 남자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저희 임직원들 자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에 있는 우리 원주시 주민들조차도 남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연대하고 같이 투쟁하면서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자고등학교 신설 외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도 함께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닭갈비와 막국수죠. 춘천의 특색을 담은 맛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공지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역 상권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식축제를 주제로 관광객들을 맡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궈진 철판 위로 닭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매콤한 맛의 닭갈비부터 고소한 치즈 닭갈비까지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 막국수도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을 푹 삶아 탱글한 면발과 메밀의 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16일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맛과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구경거리도 많고 뭐 음식 맛있는데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나와서 재밌고 또 할머니하고 같이 나와서 더 재밌는 것 같고요. 맛있고. 올해 축제에는 막국수 업체 5곳과 닭갈비 업체 10곳이 참여했습니다. 가격은 닭갈비 200g에 9,900원, 막국수는 한 그릇에 7,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축제는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상권 중심의 미식 축제로 변신했습니다. 또 지역 내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배포해 도시 전체로 축제 분위기를 확대했습니다. 사실은 춘천 전역에서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 온이, 명동, 호평동에서는 주말 내내 버스킹 공연과 그리고 그 닭갈비 막국수를 할인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그 진행이 4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춘천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춘천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주말인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연구원이 16일 평창에서 평창군 인구정책의 현재와 향후 방향성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날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의 인구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과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기석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회 지역균형 발전과 평창에 대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평창군의 청년 인구 유입 정책과 평창군 생활인구 확대 방안, 평창군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를 넘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군정의 흐름을 전환하고 지역 주민이 행복해야 귀농귀촌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모여 평창군의 발전과 인구 정책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데 토론회가 되기를. 평창군의 인구는 8월 기준 39,913명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육아 교육, 장학 지원,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동해시 동해체육관 일원에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성과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이 열립니다. 또 행사장에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외에도 먹거리 장터와 각종 체험 전시 공간이 마련됩니다. 강릉시가 지역경제단체, 교육기관과 지역기업 상품 우선 구매 협약을 맺고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16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릉시를 비롯해 강릉권 4대 대학과 강릉교육지원청, 강릉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래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지역 우수기업과 제품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협력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